두 번째 키워드는 계엄인데요. 일단 자유주제 토론회에서 이제 뭐 개헌 얘기를 할 때나 뭐 아니면 자유 토론 때도 계속 이제 계엄에 대한 책임론 가지고 두 후보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탄핵을 주도한 인물이고 계엄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지금 좀 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분위기인데 자꾸 책임론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 대표를 했고, 예. 저도 이제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나 한 번도 저기 잘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. 예. 저 개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잘했다고 생각해요.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.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엄이 정말 우리가 그 집권당이잖아요, 우리가. 네. 그러면 대통령하고 당 대표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, 또 좋은 관계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겠느냐.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. 네. 저로서 하면은.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한동훈 우리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평생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빼놓고는 그렇게 살아온 분들 아니에요.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 거 아니에요. 네, 뭐 검사 생활할 때. 그렇죠. 검사 생활할 때도 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어디 뭐 해외 출장 가면 넥타이를 2개 사면 요거는 성열 씨 거, 요거는 동훈 씨 거. 예. 이 정도로까지 하고 형수님까지 했을 정도로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예요.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그런 관계잖아요. 그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좀 당하고 정부, 당하고 대통령하고의 참 관계가 좋았으면 이런 네. 계엄도 안 터졌을 거고 또 이런 탄핵도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. 우리한테 집권당 잘 해보라고 줬는데 이게 임기도 다 못 치고 못 채우고 이게 물러나야 되는 예.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러한 표현을 저는 이 홍 홍준표 후보가 후보가 하신 거구나. 한동훈 예. 후보에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예.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계엄을 그래도 들어가서 반대표라도 던졌으니까 계엄 옹호 정단 여기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. 사실 같은 당 선배 정치인들이 자꾸 탓을 하시는 거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. 김재식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했던 사람이에요. 예. 제 운명도 참 기구합니다. 그럼 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. 양 두 분에 대해서. 자, 당대표인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당대표까지 됐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랑 제대로 화합하지 못해서 계엄까지 갔냐 이 얘기잖아요. 자, 그럼 화합하지 못하고 두 분의 사이가 나쁜 것에 대해서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굳이 따진다면 당대표의 책임이 더 많을까요? 대통령의 책임이 많을까요? 그럼 대통령 책임이 더 많죠. 그렇습니다. 바로 그 그렇죠. 지점입니다. 예, 나는 지금 그렇게 우리는 예. 대선 경선을 함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과오라든지 실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홍 후보님께서는 별로 얘기 안 하십니다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당대표로서의 한동훈 대표의 당시 한동훈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럼 둘 다를 말씀하셔야죠.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. 대통령이 대표가 더 많다고 하시죠. 많다고 보이지요. 예. 저도 그렇게 봐요. 네.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당 대표보다는 대통령이 우위니까 그렇죠.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.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. 네. 인정하는데 그러한 안타까움을 홍 후보가 저는 이야기를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. 두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다. 책임 있죠. 예. 그거는 책임이 없다고 보면 안 되죠. 책임이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점점 이 토론에도 가열이 되는 네. 것 같아서 저희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. 이거는 뭐 오늘 후보들도 같은 생각이셔서 좀 덜 논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 키워드는 단일화인데 먼저 한동훈 후보 캠프에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에 대해서 세모를 드셨다가 오늘은 동그라미를 드셨더라고요. 그럼 이게 좀 진전된 입장이어서 동그라미로 바뀐 겁니까? 아니면 어제도 뜻은 그러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드는 것만 달라지는 똑같아요. 세모를 하다가 말하면서 동그라미로 바꿨잖아요. 어제도. 어제도. 근데 처음에는 세모를 드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. 네. 결론은
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했다고 했을 때 단일화 안 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이깁니까?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. 예. 만약에 우리 어느 분이 후보가 되든 간에 국민의 후보가 이재명을 압도할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라면 뭐 단일화든 뭐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보다 낮고 둘이 합쳐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거부하고 나 혼자 가겠다는 말을 하겠어요. 그거는 질문 자체가 이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그라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근데 뭐 홍준표 후보도 아까 근데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뭐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왜 며칠 새 말이 바뀌었냐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.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-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시다가 좀 돌아서신 아니, 것 같긴 그거는 해서. 예. 제가 좀 방송 TV 토론에 많이 나갔는데 네. 나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. 지금도 한덕수 대행의 네, 출마에 저는 대해서. 한덕수 MB 정부 때 한덕수 총리님을 봐왔고 예. 이분은 평생 그 관료로서 성장해 오셨잖아요. 네. 그 인품과 덕망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의 근육과 정치의 근육이 다릅니다. 만약에 지금 현재 와서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.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.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. 저는 여기에 나오시면은 지금 현재 심판이 어떻게 선수로 뜁니까? 이제 그런 점에서 나는 안 나오실 거다. 지금도 내 변함이 없어요. 변함이 없는데 이 또 정치라는 것은 또 늘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예. 또 본인이 나오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예.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. 아마 안 나오실 거다. 그러나 나오신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 당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경선을 지금 이미 해야 경선이 이미 진행 중인데. 진행 중이에요. 근데 이 진행 중인데 네. 사실은 우리 후보 4명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지금 한덕수라는 블랙홀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 후보들은 뭡니까? 자, 그러나 나는 우리 윤 대변인 말씀대로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단일화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.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. 예.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외부에 전부 1대1로 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선거에 네. 어떻게 단일화를 안 할 수 있습니까? 당연히 나오시면은 한다 네. 해서 간다. 그러나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뭐였느냐 하면 4강까지는 그런 원칙적인 논리를 구사를 했어요. 예. 그리고 4강이 딱 좁혀지니까 그럼 한덕수 나와라. 나오려면 나와라. 근데 그리고 지금은 빨리 원- 선택해라. 원샷 경선 얘기하시면서 가장 좀 적극적이신 것 같은 왜냐하면 홍준표 빅텐트라는 후보인데? 말을 네. 빅텐트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홍준표 후보였어요. 예. 빅텐트를 쳐야 된다. 네. 그래야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쪽은 유일체제가 됐잖아요. 99.99%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예요, 지금. 네.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지지율 이런 부분이 전체 합해서 돼도 안 된다. 이거는 지금 흐름들을 보는 거고 우리도 후보가 딱 확정되면 35에서 40%로 뜁니다. 그러면은 아직도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일 거예요. 그러면 한덕수 후보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준석 후보. 다 합쳐야죠. 예. 합쳐서 원샷으로 하든 네. 투샷으로 하든 예. 가서 해야 지금 이 선거를 이길까 말까 하는 아주 어려운 선거예요. 예. 그래서 우리는 네. 우리 네 분 중에서 네. 한 분이 누가 돼도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. 총리가 나나 지금도 못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. 만약에 나오신다면 나온다면 딱 단일화해서 우리 이 세 분하고 예. 전체가 다 원팀이 돼서 뛰어야 나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경선 때는 네. 좀 후보끼리 상처를 좀 가급적이면은 입히지 말고 서로가 좀 존중하고 네.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보더라도 저 정당은 그래도 집권당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되겠구나 네. 하는 이런 것을 좀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였죠. 예. 알겠습니다. 짧게 윤희석 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. 이준석 후보 얘기인데 뭐 홍준표 후보는 워낙 뭐 앞장서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단일화 얘기하셨는데 아까 한동훈 후보는 세모를 드셨더라고요. 이준석 후보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?
그거보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완주 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. 아, 며칠 네. 전에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. 예.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고 나의 정치 생명, 나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당이다. 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. 금수의 제가 볼 마음이냐 뭐 때는 이랬죠. 완주 가능성이 한 95% 정도 됩니다. 네.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후보도 되기 전에 이준석 후보와의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하기가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, 제 얘기는. 네. 그러니까 이제 세모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물론 홍준표 후보야 이준석 후보와의 개인적 관계를 과시할 수는 있겠죠. 워낙 가까우시니까. 예. 그렇지만 그런 관계를 가지고 단일화가 된다? 그는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한마디만 좀 하면 예. 안 될까요? 예. 마지막으로 짧게 예, 부탁드릴게요. 이준석 이번에는 정말 우리 후보가 누가 결정되고 예. 저쪽 후보는 이미 결정됐다고 보고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캐스팅 보드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고 봐요. 네. 왜 그러냐면은 누가 이겨도 2% 3% 저도 2% 3%일 거예요.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대로 완주를 한다면은 이준석 표가 저쪽 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표를 먹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 이재명 텐트를 무조건 쳐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참 토론회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 두 분과의 어떤 정치 시그널 나이트 대담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